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에서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려 말하는 화법도 싫어하죠. 보통 이런 사람을 이중인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시모 코스프레를 하다가 둘만 있으면 막말을 쏟아내곤 했죠. 결혼 전에 시모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았더라면 저는 결혼을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중간에서 대처도 잘했기에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힘들어했던 사람은 제가 아닌 시모였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시모가 저를 싫어하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엄마가 아닌 아내를 더 믿고 의지했으니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어떻게든 좋은 관계로 지내보려고 했었지만 아픈 사람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한 시모 때문에 결국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는 여러 번 시댁에 인사를 갔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세상 쿨한 사람인 척 저에게 연기했으니까요. 아버님 없이 혼자 살고 계시던 어머님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으신 분이라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너희들이 결혼하면 난 절대로 터치 안 할 거니까 둘이 알아서 잘 살아. 나중에 애 낳으면 나한테 봐달라는 말도 하지 말고. 손주가 그렇게나 이쁘다는데 가끔 보러 가기는 하겠지만 난 이 나이에 집에서 손주 보며 지내고 싶진 않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아유,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너 약속한 거다? 당연하지. 어머님은 이날 저와 남편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자기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거라며 너무 자주 보고 사는 것도 안 좋다고 하셨죠. 딱 잘라 거리를 두려고 하시니 내심 서운한 점도 있긴 했지만 아예 처음부터 어머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시댁에 첫 방문한 이후로도 저는 종종 시댁에 찾아갔었는데 혼자 사시니까 자주 찾아가면 좋아하실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으니 자주 오는 거 싫다고 하셨고 결혼 전에 둘이 실컷 데이트하라며 나중에 상견례 때나 보자고 하셨죠. 어머님한테는 아들이 하나뿐이라 많이 기대고 의지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도 하고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요. 어머님의 참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둘이 알아서 하라고만 하시고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도 절대 안 가겠다고 큰소리 치셨던 어머님이 툭 하면 저희 집에 오셔서 이해 못할 행동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모아놓은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둘 다 회사가 서울이고 출퇴근하기 편하려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이 좋았기에 평수는 좀 작더라도 역세권 아파트를 얻게 되었죠. 한 번은 어머님이 저희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면서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주말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서영이니? 네, 어머님. 일하는데 내가 괜히 전화했나? 괜찮아요. 잠깐 통화 가능해요. 그래. 그럼 내가 본로만 말아마. 저 있잖아. 너네 사는 집에 가보고 싶은데 가도 되겠어? 그럼요, 오세요. 그럼 주말에 오시겠어요? 그래, 평일엔 너네 회사 가니까 내가 시간 맞춰야지.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가마? 네, 알겠어요. 주말이 되자 어머님이 오셨는데 둘이 쉬어야 하는데 와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집안을 휙 둘러보시고는 바로 가셨습니다. 같이 점심이라도 하려고 준비도 해놨는데 그냥 가신다고 하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나 바쁜 사람인 거 알지?
네, 아는데 그래도 점심 드시고 가세요. 밥은 친구들하고 먹지 뭐. 집 구경 잘했다. 주말이니까 둘이 놀러 가. 집에 있지 말고. 그렇게 어머님은 오신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바로 가셨습니다. 저렇게 가시니 좀 마음이 안 좋네. 같이 점심 드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엄마가 원래 친구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 아마 약속을 해놓고 잠깐 들리셨나 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집에 찾아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저번처럼 주말에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오시질 않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약속이 생겨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었는데 어머님은 주말이 아닌 평일 저녁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라 저 혼자 있었는데 어쩜 날짜를 딱 맞춰서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전에 온다고 했다가 약속 때문에 취소한 게 마음이 안 좋아서 왔어. 네. 그런데 정민 씨는 출장 갔어요. 알고 있어. 우리 아들 출장 간 거 이 엄마가 모르겠어? 그나저나 너네 집은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라 참 좋아. 오래 걷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이날은 회사에서 못한 일이 있어 집으로 가져와 하고 있던 중이어서 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어머님, 그래 왜? 다음부터는 전화라도 주시고 오세요. 뭐? 내가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 여긴 어머님 아들만 사는 집도 아니고 저도 살잖아요. 그래 알지.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가 오면 엄마 왔다고 생각해. 어머님, 저희 엄마는 딸인데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딸이라도 결혼했고 가정 있는데 오기 전에는 꼭 전화 주고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앞으로 문자라도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말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마. 어머님은 알겠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표정은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일로 제가 어머님을 불편해하고 싫어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아들 며느리가 사는 집인데 연락 없이 방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어머님 입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사람들이 많거나 남편이 있을 때는 제 앞에서 행동이나 말이 달라지는 분이셨어요. 특히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어머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시모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명절 때 시댁을 갔는데 친척분들이 많이 오셔서 북적북적했어요. 시어른들 계시니 저도 행동을 좀 조심하고 신경 썼고요. 아들, 우리 서영이한테 잘해줘. 엄마가 그러지 않으셔도 저 잘하고 살아요. 내 말은 지금보다 더 잘해주라는 말이야.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서영이가 얼마나 이쁨을 받았겠냐고. 그런데 어머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셔서는 눈물을 닦으시는데 남편이나 저나 당황했죠. 아우, 엄마, 왜 울고 그래요? 저희 잘 사는데. 갑자기 네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마음은 여린 분이시구나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여장부 느낌이 강한 분이셨고 말씀도 그렇게 하셔서 몰랐는데 이날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셨는지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와 둘만 있을 때 돌변하셨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고 남편도 어른들하고 대화하느라 제 옆에만 있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잠깐이라도 혼자 있을 때면 어머님이 제 옆에 와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우리 아들하고 사이 좋지? 정민 씨가 사람이 참 좋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키웠지. 그렇게 잘 키웠는데 너한테 주고 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 왜 그럴까?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정민이는 어디 내놔도 빠지는 게 없잖아. 내가 그런 아들을 너한테 주었으니 나한테 잘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남편이 제 쪽으로 오자 어머님은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고 불쾌해서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명절이고 시어른들도 많다 보니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얘기를 다 했는데요.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좀 당황스러웠지. 우리 엄마 말 너무 담아두지 마.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올까? 아니, 그러지 마. 엄마가 나 결혼하고 혼자 지내시다 보니까 서운한 게 있으셨나 봐.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니 나라도 불쾌했을 것 같아. 미안해. 자기가 왜 미안해. 기분 풀어. 혹시 엄마가 또 그러시면 나한테 또 얘기해줘. 그래도 남편은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었습니다. 기분이 나쁠 것 같았다며 시모 대신 사과도 했죠. 그런데 어머님의 이런 행동에 남편이 매번 저에게 사과하는 것도 웃기고 저도 성격상 부당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참는 편은 아니다 보니 남편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면 병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해야 오해가 쌓이지 않고 나중에 문제로 커지지 않는 거니까. 어머님 앞에서 저도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제가 좋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남편까지 제 편이다 보니 제가 좋을 리가요. 결혼 후 어머님은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 전화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제 말에 알겠다고 하셨으면서 여전히 전화나 문자 없이 불쑥불쑥 오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둘 다 주말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치우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한 손에는 음식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죠. 바로 그때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드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표정이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서영이 너 설거지하고 있었구나. 네,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아유, 그럼 난 신경 쓰지 마. 내가 이 나이에 밥 굶고 다니겠어? 그런데 남편이 다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려고 하니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쓰레기는 남자가 버려야지. 우리 아들 잘하고 있네. 얼른 버리고 와. 금방 갔다 올게요. 그렇게 남편이 쓰레기를 들고 나갔는데 어머님은 다시 돌변했습니다. 아니 얘, 넌 네가 좀 버리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네 남편을 부려먹냐? 평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을 텐데 남자 손에 쓰레기 봉투나 들리게 하고 꼭 그래야 했니? 어머님, 그건 저희가 정한 거예요. 뭐? 설거지랑 쓰레기 버리는 거요. 남편이 쓰레기 버리고 온다고 해서 제가 설거지 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 버릴 때도 있고 정민 씨가 설거지할 때도 있어요. 아니, 내 말은 네가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려라 이 말이야. 어머님, 그건 아니죠. 같이 해야죠. 우리 아들이 여태 놀았어? 일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하니? 주말에는 누워만 있고 싶을 텐데 그걸 못 참고 시킨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같이 일하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바른 말을 할 때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나가서 일하고 남편처럼 돈 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자 어머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아들 쓰레기 잘 버리고 왔어? 요즘 젊은 남자들은 전하고 참 달라. 쓰레기도 잘 버리고. 잘했다. 잘하긴요. 서영이가 버릴 때도 많은데. 기가 막혔죠.
어머님의 이런 이중성을 보고 난 뒤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러시니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었기에 그냥 내내 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얼마 뒤 어머님이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으면 하시길래 마침 일도 일찍 마치고 남편도 시간이 된다고 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저도 옆에서 같이 하긴 했습니다. 음식은 직접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수저 놓기나 반찬 놓기 이 정도라서 별로 할 게 없기도 했어요. 그런데 밥이 다 됐길래 제가 열어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밥이 너무 적은데요? 어? 아니야, 충분해. 딱 봐도 1인분 정도 되는 양이었어요. 조금씩 나눠 담으면 밥 2공기는 나오겠지만 성인이 먹기엔 1공기 정도였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보고 옆으로 나오라고 하시길래 뒤에서 보기만 했는데 어머님이 밥그릇에 밥을 1공기 담으시고는 옆에 따로 두셨어요. 그리고 큰 대접에 담아져 있던 찬밥을 밥솥에 넣고는 주걱으로 섞으셨습니다. 그 밥은 뭐예요, 어머님? 이거 아침에 내가 밥을 했는데 좀 많이 해서 남은 거야. 버리긴 아깝잖아. 먹어야지. 이렇게 밥솥에 넣고 보온 누르면 따뜻하니 새밥이랑 똑같아. 느낌이 딱 왔어요. 저 밥은 제가 먹게 될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새로 해서 따로 담아두었던 밥을 남편에게 주었고 저에게는 밥솥에 다시 넣어둔 찬밥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보온을 했어도 밥에서 냄새도 났고 완전히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나 밥이 좀 많은데? 많기는 그 정도는 먹어야지. 아니야, 나 남길 것 같아. 자기야, 그거 먹지 말고 나랑 나눠서 먹자. 그럴까? 아니다. 어머님, 저거 드세요. 그렇게 저는 서로 밥그릇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의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아, 뭐야. 이건 밥 상태가 왜 이래?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저는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식은 밥이다. 냄새도 나는데? 이거 엄마랑 서영이가 먹으려고 한 거야? 그냥 처음부터 넉넉히 밥을 하지. 이리 줘. 내가 먹으면 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 밥을 새로 하지 말고 볶음밥 해도 되는데. 됐다니까 내가 먹게. 줘. 새밥을 어머님이 드시는 게 맞죠. 이건 저랑 정민 씨가 먹을게요. 소영이 말이 맞네. 괜히 아깝다고 식은 밥 드시지 말고 그거 드세요. 어머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그릇을 치우고 있는데 어머님이 한 말씀 하셨죠. 예, 너 아까 그게 뭐 하는 거냐? 너 때문에 네 남편 찬밥 먹게 하니 좋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찬밥도 밥솥에 넣으면 새밥하고 똑같다고. 아니 뭐야? 너 지금 나랑 해보겠다 이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밥을 해야 하면 넉넉히 해서 다 같이 따뜻한 밥 먹으면 좋잖아요. 시모랑 밥 때문에 얘기하고 있으니 남편이 와서는 왜 그러냐 하는데 어머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남편을 주방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제 밥만 따로 그렇게 주지 마세요. 서영이나 저나 똑같이 주시라고요. 엄마도 혼자 계실 때 괜히 찬밥 남는 거 아깝다고 드시지 말고 밥 새로 해서 드세요. 아까 그 밥은 진짜 너무했어요. 그래. 알았다. 밥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대처도 좋았고 어머님도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셔서 또 그러시지는 않겠지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서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크신지 다 들려서 저도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 엄마야. 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와야 말이지. 왜요? 자려고 누웠는데 네가 변한 것 같아서 속이 좀 상하네. 변하긴 누가 변해요? 네가 서영이 만나서 변한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도 자꾸 밀어내는 것 같고. 전 똑같아요. 그리고 엄마, 이제 저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잖아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제 뒷담화를 하셨지만 남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간 역할을 정말 잘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이 말하고 제 앞에서는 다른 말하고 그러지 않아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도 않았죠. 아무리 엄마여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니 어머님도 더는 남편에게 제 욕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자기한테는 엄만데 그렇게 말하는 거 힘들지 않아? 아니, 전혀. 내 친구 기석이라고 알지? 알지. 걔가 와이프랑 이혼한 이유가 바로 고부 갈등 때문이었어. 정말? 나랑 친구들이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 엄청 힘들어하는 거. 우리도 처음에는 기석이 와이프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문제는 기석이었어. 그냥 알고도 모른 척했고 알아서 하겠자니까 골마서 터진 거야. 지금 기석이 봐봐. 어떻게든 재결합하고 싶어서 매일같이 전화하고 찾아가는데 안 받아준다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결심한 게 있지. 난 결혼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엄마는 엄마고 와이프는 와이프. 가정 지키려면 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자기도 우리 엄마가 이상한 말하거나 힘들게 하면 바로 얘기하고. 알았지? 그래, 알았어. 혹시나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방관하면 참 힘들었을 텐데 이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럴수록 어머님은 저를 더 미워하셨습니다. 가봤자 서로 기분만 상해서 오니까 시댁에 가는 날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확실하게 거리를 두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긴 편이었어요. 단발을 하고 싶어도 어울리지 않다 보니 그냥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제 머리가 너무 길다며 지적을 하셨죠. 어머님, 커피 드실래요? 아니, 됐다. 자기야, 난 마실래. 내가 탈까? 아니야, 내가 하면 돼. 앉아 있어. 그런데 넌 머리가 그게 뭐냐? 소영이 머리가 왜요? 이쁘기만 한데. 아니, 너무 길어서 지저분하잖아. 넌 안 자르냐?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머리가 다 짧던데. 저도 어울리면 짧은 머리 해보고 싶긴 한데 안 어울려서요. 그리고 긴 머리가 관리하기 좋아요. 묶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좀 묶어라. 왜 이렇게 풀어헤치고 있어? 저 아침에 머리 드라이해서 묶기는 아까워요. 아니, 집에만 있을 건데 무슨 드라이를 하고 난리야? 엄마, 우리 이제 나갈 거예요.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럼 나 두고 나간다고? 엄마가 연락도 안 하고 오셔서 저희도 몰랐죠. 그러니까 미리 전화도 하고 오시라니까. 그냥 왔다가 다음에 저희 없으면 어쩌시려고 매번 연락도 없이 오세요? 어머님은 기분이 상하셨는지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희는 커피를 마시다가 나갈 시간이 되어서 옷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계속 쳐다보셨어요. 어머님은 가실 생각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나가면 같이 나가시겠지 생각했습니다. 소영아, 준비 다 했어? 나가면 돼. 엄마, 우리 나가야 되는데 같이 나가세요. 그래, 나도 가야지. 그래서 다 같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주방으로 가시더니 뭔가를 꺼내오셨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허리를 숙여서 운동화를 신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신발끈까지 풀려 있어서 고개를 숙인 상태였는데 바로 그때 어머님이 제 머리카락을 잡더니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주방에서 가져왔던 건 바로 가위였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란 저는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이게 뭔가 했는데 바로 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왜 소영이 머리를 잘라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잘랐어.
조금 잘랐어, 조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날 남편은 어머니한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는데 시모는 그런 제 앞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길이에 맞게 미용실 가서 다듬어 달라고 해. 그럼 깔끔해질 거야. 둘이 영화 재밌게 보고 난 그만 간다. 엄마, 빨리 사과해요. 내가 뭘? 서영이한테 사과하시라고요.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왜 남의 머리카락을 함부로 잘라요? 어머, 소영이가 남이야? 소영이가 왜 남이야? 가족이지. 내가 딸처럼 생각하는데. 그럼 장모님이 나한테 말도 없이 내 머리카락 함부로 자르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얘 서영아, 미안하다. 됐지? 그러길래 진작에 미용실 가서 깔끔하게 자르면 좀 좋아. 나 간다. 어머님은 그렇게 가셨고 저희는 이날 영화는 취소했습니다. 어머님이 머리 끝에만 조금 자른 것도 아니었고 등까지 내려오던 길이었는데 귀 바로 아래까지 잘랐거든요. 그 길이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단발을 해야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날 이후로 저에게 사과를 해오셨어요. 그것도 여러 번 사과를 하셨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한다고까지 하시니 어쩌겠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가 어떤 기분일지 잘 알았기에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더니 더는 안 오셨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가야 했습니다. 명절은 챙겨야 했으니까요. 큰 집이라 다들 시댁으로 모이는데 다른 친척분들하고 저는 사이는 좋았기 때문에 기본 도리는 하고 살자 생각했습니다. 짧은 머리를 하고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은 또 제 속을 긁어 놓았는데요. 머리 잘랐구나. 네. 그런데 확실히 긴 머리가 낫긴 하다. 어쩜 짧은 머리가 그렇게 안 어울리지? 어머님 마음대로 이렇게 만드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만해. 내가 사과도 충분히 했잖아.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겠니? 머리카락이야 시간 지나면 자라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 어른들도 많은 자리라 참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알아주니 참는다기보다는 무시하고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말고는 시댁에 가는 일은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날도 거의 없었고요. 결혼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다 보니 저는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회사 다니며 바쁘게 지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자기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우리 연차 쓰고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 좋지. 그런데 이상하게 의욕도 없고 그러네. 안 되겠다. 내일 당장 병원부터 가보자. 그렇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런 경우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초음파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음파를 해보니 결절이 보였고 새침 검사 후 일주일 뒤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일이라서 저나 남편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 보니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처음 동네에서 암인 것 같다고 했을 때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내내 울기만 했는데 그때 너무 울어서 그런지 이번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옆에서 남편이 울었습니다. 그만 울어. 암이라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 수술 가능하다고 했고 초기라서 회복도 빠를 거라고 했잖아. 거기다 항암도 안 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우냐? 내가 괜찮다는데.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그래.
이게 왜 자기 때문이야? 그동안 우리 엄마가 자기 속상하게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야, 그런 거. 사실 남편이 이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온 눈물도 없었지만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수술해서 몸 안의 암세포가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래도 갑상선 암은 수술 후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게 잘 지낸 경우가 많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일단 양가에 모두 이 사실을 알렸고 친정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덤덤해서인지 친정엄마가 너무 우시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속은 말이 아니었겠지만요. 그런데 시모는 끝까지 제가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암? 아니 어쩌다가 암에 걸렸어? 그러게요. 암이면 항암인가 그것도 하지. 너 머리카락 많이 자랐을 텐데 어떡하니? 항암하면 머리카락 다 빠진다고 하잖아. 어머님, 저 항암 안 하고요. 수술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아, 그래? 항암까지는 안 한대? 네. 그런데 왜 안 한대? 원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보통은 암이라고 하면 걱정부터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은 갑자기 항암을 왜 안 하는 거냐고 따지듯 물으셨습니다.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가장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짜에 예약을 했고 회사에 가서 그날 병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었는데 저는 회사에 피해는 주고 싶지 않아 그래도 수술 전까지는 출근해서 하던 일을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다만 오전에 출근해서 일만 마치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오후 3시 정도 되면 퇴근해서 집에 있는 걸 아셔서 종종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프다고 하니 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셨어요. 저기 서영아, 나야. 네. 내가 지금 집인데 너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집에 가도 되겠어? 무슨 일로 오시려고요? 너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얼굴도 보고 할 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오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오시라고 했죠. 엄마 오셨어요? 그래.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 피곤하긴요. 매일 하는 일인데.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우리 서영이 얼굴이나 보려고 왔어. 나 분명히 전화 먼저 하고 왔다. 알아요. 서영이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수술 전까지 우리 서영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일찍 자야 해요. 알아. 금방 갈 거야. 서영이 너 먹고 싶은 건 없어? 없어요. 그래도 잘 좀 생각해봐. 내가 음식 솜씨가 없으니 만들어주진 못하지만 사줄 수는 있다. 온 김에 뭐 사주고 싶은데. 지금 입맛도 없고 생각나는 음식도 없어요.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나 때문에 속상했던 거 있으면 다 털어버려. 알았지?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니 좀 당황스러웠는데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머님은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내 생일이 돌아오잖아. 아, 맞다. 그러네요. 아니 뭐 꼭 생일날 뭘 해달라는 건 아닌데 내 친구 수키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줬다고 하네. 엄마, 서영이 곧 수술하는데 설마. 아니 누가 뭐 해달라고 했어. 그냥 그랬다 이거지. 아무튼 수술 받기 전까지 맘 편하게 하고 지내. 그럼 엄마 갈게. 남편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계시는 내내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시기 전에 생일상 얘기를 하시면서 내심 저에게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저는 수술 후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님한테 부담 주지 말라는 말까지 했고요. 그렇게 저는
입원할 날짜가 다가와서 출근도 안 하고 지냈고 집에서 편하게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서 필요한 물건도 챙겼죠. 그리고 병원 입원을 일주일 앞둔 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는 무슨 여보세요야? 넌 전화에 내 이름 안 떠? 어머님, 너 말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뭐가요? 내일이 내 생일인데 왜 아무 연락이 없어? 네? 내가 분명 저번에 말하지 않았어? 생일상 받고 싶다고?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 왜 며느리한테 생일상 차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사냐고 그런다. 내가 진짜 자존심이 상해서 너한테 내 생일상 좀 차려다오 이렇게 말해야 해주는 거야? 내가 눈치를 줬으면 준비해야지. 당장 내일인데 왜 아직도 전화 한 통 없는 거야? 저 일주일 뒤에 입원하는 거 모르세요? 잘 알지? 그런데 이번은 일주일 뒤고 내 생일은 내일 당장이잖아. 내 생일상 차리고 입원해라. 내가 이미 친구들한테 다 말해놨어. 며느리가 생일상 차려준다고. 어머니, 왜 또 이러세요? 나 그동안 네 눈치 보느라 조용히 살았다. 너네 집도 안 가고 전화도 안 하고 살았다고. 암튼 친구들 다 초대했는데 네가 차리고 가야지 누가 차리냐? 그런 줄 알고 있으마. 그리고 너 또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나 그때 진짜는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너무 잘해줬어.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어머님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이 초대하셨다는 친구분들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 4분이신데 성함까지 다 알 정도로 그동안 여러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다 한 동네에서 살고 계셔서 시댁에 가는 날이면 우연히 마주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어머님의 실체를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저나 남편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뒷담화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정도가 너무 심했죠. 특히 자주 어울리는 어머님의 친구분들의 뒷담화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걸 알고도 어머님과 과연 사이가 전처럼 유지될까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물론 친구분들이 자주 가는 미용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저는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아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커트 되나요? 그럼요. 얼른 들어오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청민이 와이프 아닌가? 네, 맞아요. 알아보시네요. 잘 알지. 결혼식 때 봤으니까. 그런데 더 이뻐졌네. 아니에요. 머리는 어떻게 해줄까? 끝에 상한 부분이 있어서 다듬으려고요. 많이 상하긴 했네. 금방 해줄게요. 그런데 여기 파마약 정말 안 좋은 거 쓰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파마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해? 우리 동네 아줌마들 우리 미용실 와서 다 파마하는데? 누구야?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네? 저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미용사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면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건너 다 아는 사람이었으니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친구 중에 작게 떡집 하는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 집 떡이 맛이 없으니 떡할 일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는 말도 했다는 말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떡은 어디가 맛있어요? 아, 떡집은 저기 사거리에 행운떡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맛있게 잘해요. 아, 저 그 떡집은 별로라고 들었는데. 그래요? 아닌데? 이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서 떡 맞추는데? 누구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 아까 말한 그 사람이에요? 네. 저는 이 말 말고도
그동안 어머님이 제 앞에서 했던 친구들의 뒷담화를 모두 다 말해버리고 나왔습니다. 미용실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얘기 많이 나누는 곳이다 보니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질 거라 생각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님은 머리를 하지 않더라도 심심하면 가는 곳이 미용실이었으니까요. 가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데 그런 얘기들도 저한테 해주실 정도였으니 제가 말한 얘기들이 순식간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님은 제 앞에서 친한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며느리 앞에서 이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걸 제가 어디 가서 말할 것도 아니고 한 귀로 듣고 바로 흘려버렸죠.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시모를 보며 이런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댁에 가서 생신상을 차려드렸어요. 몸도 아픈데 힘들게 음식을 하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님 생신이니까 전해드리라는 것도 있었고 음식업체에 주문을 넣어서 몇 가지 음식을 주문해놔서 그걸로 차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너 이게 다 뭐야? 음식이잖아요. 누가 그걸 몰라? 미역국은 네가 직접 끓이는 게 아니었냐? 저 힘들어서 못해요. 참나. 그럼 이걸 다 돈 주고 사왔다는 거야? 너 돈이 남아 돈이야? 그럼 암 환자인 제가 직접 음식하길 바라신 거예요? 저 힘드니까 이걸로 차려드릴게요. 어머님은 음식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음식을 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 위에 음식들을 하나둘씩 올리고 나니 그래도 제법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려는데. 너 지금 어디 가니? 집에 가서 쉬려고요. 아니, 한 게 뭐가 있다고 쉬겠다는 거야? 저 피곤해요. 병원에서 수술 전까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음식을 했냐, 뭘 했냐? 돈 주고 산 음식들 상 위에만 놓기만 했으면서 기다렸다가 내 친구들 오면 인사도 하고 옆에서 심부름도 하고 그래. 저는 어이없었지만 시모의 말대로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친구분들한테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받지도 않았는지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저한테 괜히 짜증을 부렸죠. 그래서 저는 안녕히 계시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너무 피곤해서 한숨 잤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소영아, 좀 더 자. 아니야. 많이 잤어. 피곤하지? 안 피곤해. 밥은 좀 먹었어? 잘 챙겨 먹었으니까 걱정 마. 그런데 그때 어머님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있던 남편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 어머님 작게 말씀하셔도 다 들려요. 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어?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 그래? 엄마야? 응. 엄마, 왜 그래요? 왜 서영한테 소리를 질러요? 너 걔 안 바꿔? 당장 바꿔! 아니다.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어머님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는 집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엄마 대체 왜 이러는데? 글쎄, 왜 그렇게 화가 나셨지?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어머님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넌 비켜. 나와! 너 이리 와. 이리 안 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제가 뭘요? 왜 헛소리를 하고 다녀서 내 친구들을 오해하게 만들어?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안 왔다. 아무도!
내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하도 안 받아서 갈 만한 곳 찾아서 여기저기 가봤는데 글쎄 미용실에 다들 모여있더라. 그런데 네가 가서 헛소리 했다며?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청민아, 저 여시한테 너 잘못 걸려든 거야. 글쎄 내가 오늘 생일이어서 서영이한테 생일상 좀 차리라고 했는데. 엄마, 서영이 곧 수술해야 하는데 생일상을 차리라고 했다고요? 서영이 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금 그게 중요해? 제가 글쎄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가서는 내가 친구들 욕한 걸 그대로 다 말해버렸다고. 그래서 나 지금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생겼고 친구들도 나 안 본다고 난리야. 이거 어쩔 거야? 어? 인성 쓰레기라고 소문났는데 어쩔 거냐고! 엄마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뭐라고? 엄마가 서영이랑 내 앞에서 엄마 친구들 뒷담화한 거 하루 이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 안 듣더니. 아니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서영이 제가 입 함부로 놀려. 그건 서영이가 아니라 엄마죠. 엄마가 평소에 그런 말을 아예 안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서영이가 그럴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서영이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생일상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장모님이 이거 아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날 남편은 어머님 앞에서 그간 쌓였던 것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님 앞에서 할 말 다 했고요. 너 말해봐라. 내가 며느리한테 생일상 좀 부탁한 게 그렇게 잘못했냐? 그럼 암 환자한테 생일상 차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아프지도 않고 건강했다면 또 모를까. 다음 주에 수술 때문에 입원해요.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갑상선암 그거 내가 알아봤는데 암 중에서는 착한 암이란다. 내가 그 정도도 모르는 줄 아냐? 내가 다른 거면 말도 안 해. 수술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엄살 부리고 그래야겠니? 네가 다 책임져! 입원하기 전에 내 친구들 만나서 그거 다 오해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 당장!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총민아, 넌 내 아들이니까 쟤랑 헤어져. 안 그럼 다시는 너 안 본다. 나 서영이랑 못 헤어져. 엄마가 그랬지? 결혼해서 둘이 잘 살라고. 엄마 고집 부려서 우리 둘이 갈라놔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나 어렸을 때 아빠 회사 가고 나면 맨날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술 마시고 놀았던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나 그때 방에서 혼자 놀았어. 기억 안 나? 나 서영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빨리 나가요, 엄마. 그리고 이젠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도 오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눈물까지 흘렸지만 현관에 서서 저한테 욕을 계속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억지로 시모를 내보냈죠. 그리고 나서 남편은 대신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전 오히려 남편이 짠했습니다. 그런 시모와 오랜 세월 살았다고 생각하니 남편의 상처도 컸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에 입원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시간은 3시간 정도였는데 마취해서 완전히 깨기까지 또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수술 후 목 통증이 심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약도 먹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도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지만 수술해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다시 회사에 복귀도 했고요. 어머님은 제가 입원을 해서 수술하고 또 회사에 복귀할 때까지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사실 차단했기 때문에 연락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저는 그동안 어머님과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한테 듣기로는 어머님은 친구들에게 사과를 해서 연락하며 지낸다고는 했지만 사이가 예전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가족이 있는 게 아니니 가끔 전화 오는 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는 건 남편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제가 몸이 많이 좋아져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님이 친구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걸으셨는데 그때 남편이 바로 옆에 있어서 빠르게 차단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다. 어머님? 그래,
네가 내 번호 차단해서 친구 폰으로 했다. 몸은 어떠냐? 저는 어머님인 걸 알고 바로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남편도 듣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것도 모르고 저에게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해주시는 듯 했지만 이내 저 때문에 친구들 관계가 끝났다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남편이 받아서는 엄마, 서영이한테 전화하지 말라고요. 아들. 내가 서영이한테 좋은 말 좀 해주려고 그래. 엄마, 서영이한테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앞으로 서영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너 정말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여자한테 빠져서? 이제 저도 엄마 전화는 안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변하지 않는 이상 엄마 볼 일 없을 거예요. 이 전화가 어머님하고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한 적도 있었지만 저나 남편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거든요. 지금도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몸도 좋아졌고 임신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